지속되는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들 가운데 자녀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기본 근로소득 공제로 $1,500씩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이직 사태와 병가 사태가 겹치는 바람에 인력 부족, 구인난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건 줄어들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급습 작전을 벌여 교전과 자폭으로 IS 리더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앞다투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0월과 1월 두 차례 이미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맥도날드도 평균 6% 가격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명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지난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커피값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얼마나 가격을 올릴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지난해 $2.45이던 브루드 커피 큰 사이즈 한 잔 가격은 현재 $2.95로 20%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커피와 컵 등의 재료값 상승은 물론 바리스타들의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올해 몇 차례 더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답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의 시간당 임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고 $17에 달할 것으로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도 소비자들의 커피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스타벅스의 매출은 지난해 19% 증가하며 $81억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도 팬데믹 기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2021년 이미 가격을 6%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재료값과 포장지 등의 가격이 올라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밝힌 맥도날드지만 역시 매출은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은 13.8% 증가했는데 이는 1993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입니다. 이 밖에도 잭인더박스, 치폴레, KFC, 웬디스 등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고 앞으로도 가격 인상 계획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지난해 평균 8%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1년 소비자 물가는 평균 5.8% 상승해 가격 인상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물가 상승 중에도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을 핑계 삼아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녀 없는 $2만 안팎의 저임금 근로자 2천만 명이 EITC 세제 혜택으로 $1,500씩 받게 됩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9세 이상 자녀 없는 성인 근로자들은 연소득 $2만 $1,430 이하인 경우 지난해 $540보다 3배나 많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3,600만 가구에서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을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은 것 못지않게 자녀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 2천만 명이 EITC라는 기본 근로소득 공제로 $1,500씩을 받게 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녀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매년 2,500만 명 정도 제공해온 EITC는 최대치가 $540에 불과하고 연령과 소득 상한선이 제한되어 왔는데 팬데믹에 따른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세제 혜택은 $1,500로 3배나 대폭 늘려 지급하려는 겁니다. 4월 18일까지 시행되는 2021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자녀 없는 19세 이상 근로자들 가운데 연조정소득이 $2만 $1,430 이하이면 확대된 EITC로 최대 $1,500를 받게 될 것으로 세금 전문 연구기관들은 추산했습니다. 예년에는 대상 연령이 25세에서 64세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연소득이 $16,000 이하여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2만 $1,430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은 강화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연 $3,600 또는 $3,000를 받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300 또는 $250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세금 보고 직후에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녀 없는 미 근로자들은 EITC의 세 가지 제한을 대폭 조정해 19세 이상으로 연 $21,330 이하이면 1인당 최대 $1,500씩을 받게 된 겁니다. 올해 $1,500씩 받게 되는 19세 이상의 자녀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2천만 명은 될 것으로 세금 전문 기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강화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확대된 EITC를 앞으로도 추가 시행하려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민주당의 결집을 이루지 못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EITC를 수년 더 시행하는 데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아 논란이 적지만은 강화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추가 시행하려면 1년에 $1,850억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축소안의 대상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제외시키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450만 명의 대규모 이직 사태와 1,000만 명 이상의 병가 사태가 겹치는 바람에 인력 부족, 구인난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1,090만 개로 10만 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에서도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이직 사태, 병가 등이 겹치면서 인력 부족, 구인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바라며 일터를 바꾸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한 달에 400만 명 이상, 최고 450명까지 수개월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규모 병가 사태까지 겹쳐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 870만 명은 본인이 감염됐거나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병가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일하기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0만 명은 팬데믹으로 직장이 일시 폐쇄되는 바람에 근무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150만 명은 아예 직장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병가를 이용하고 있는 870만 명은 해고나 해직은 아니지만 전체 노동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350만 명은 사실상의 해직, 실직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500만 명이나 일터를 떠났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해 미국의 인력 부족과 업계의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12월 현재 1,09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1월에 1,080만 개보다 10만 개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또한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는 1,090만 개인데 실업률 3.9%에 따른 실직자들은 730만 명으로 비어있는 일자리가 300만 개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인구는 팬데믹 직전보다 320만 명 적은 수준으로 전체 노동력에서 86%만 회복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고용 상황 때문에 미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과 보너스, 더 나은 베네핏을 바라며 일터를 옮겨 다니거나 유급병가를 이용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고용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3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건 줄어들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새해 들어 3주 연속 증가하다가 2주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의 실직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증가를 급속 둔화시켰지만 대규모 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말이었던 지난주 23만 8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26만 1천 건에서 2만 3천 건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 새해 들어 3주 연속 증가하다가 2주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25만 건 안팎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직전의 주당 평균 21만 8천 건보다는 아직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주 메릴랜드에선 2,7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360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는 2,400건으로 440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형주들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국 추세와는 달리 모두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55,300건이나 신청돼 1,100건 증가했으며 뉴욕에서도 18,000건으로 전주보다 550건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선 15,300건으로 200건 늘어났고 펜실베니아에선 14,000건으로 2,700건 증가했습니다. 2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월 15일 현재 모두 206만 7,800명으로 전주보다 7만 3,200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199만 6,600명으로 전주보다 6만 3,500명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통계는 오미크론이 미국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가해 대규모 해고나 실직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한 달에 870만 명이나 본인의 감염 또는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병가를 이용하고 있어 실업수당 청구 대열에는 대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은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한 달에 2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있는 테러 조직 ISIS의 리더 은신처를 급습하는 작전을 벌여 교전과 자폭으로 IS 리더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전과 자폭 등으로 IS 지도부와 그 가족 등 13명이 사망했다고 미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글로벌 테러 조직의 지도부를 끝까지 추적해 제거한다는 미국의 특수부대 급습작전이 단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지시로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있는 글로벌 테러 조직 IS의 은신처를 급습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단행해 중대한 테러 위협을 제거했으며 IS의 지도자도 사망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re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The global leader of ISIS, known as Haji Abdullah. 미군 특수부대원 20여 명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를 전후해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3층 건물에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헬기와 공격기로 총격을 가하며 급습하는 기습작전을 벌였습니다. 3층 건물에 은신 중이던 IS의 리더 아부 이브라임 알-하시미 알-쿠라이시와 그의 부하들은 새벽 시간에 2시간여 동안 미군들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이다가 새벽 4시 정도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폭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전과 자폭으로 이 3층 건물에 있던 테러 조직원의 가족들인 여성 4명과 어린이 6명 등 모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미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 등을 대조한 결과 사망자 중 한 명이 테러 조직 IS를 이끌어온 알-쿠레이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IS 급습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기환했다고 펜타곤은 강조했습니다. 이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헬기편으로 시리아 북서쪽 3층 건물 인근의 자정쯤에 진입해 급습작전을 시작했으며 대형 드론기인 리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대치와 교전을 벌이며 건물 안으로 좁혀가는 포위 전략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새벽 시간 굉음을 울리며 폭탄이 터졌는데 알-쿠레이시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자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알-쿠레이시의 전임 IS 지도자인 악명 높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급습해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번 IS 급습작전에 참여했던 미군들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동원됐던 헬기들 가운데 한 대가 기계 고장을 일으켜 비상 착륙한 후에 미군 병력들만 대피시킨 후 다른 미국 공격기로 헬기를 폭파시킨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지휘했던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뒤를 이어 공포의 테러를 자행해온 IS의 두 지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특수부대 급습작전으로 제거함으로써 테러 조직은 괴멸시까지 추적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구촌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